수원시의 감염병 대응 참 선제적이고 선진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자체 대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방역 아니겠습니까? 예. 방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독특하게 또 선제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원시 예. 방역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되는 것은 또 다 방역을 하죠. 네네. 또 시민 다수가 모이시는 곳은 늘 방역을 하죠.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많은 방역을 하다 보면 꼭 그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개학을 앞둔 학교 방역을 해야죠. 이런 것을 위해서 드론 교육과 방역 사업을 하는 것이 함께 그 각각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시너지를 만든 것이 있어요. 네.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에 사람과 자연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가 드론을 갖고 방제를 하는 드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수원 농생명과학고 학생들이 드론을 운영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더 드론이라는 동아리 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 이 학생들이 이 그 방제 드론을 제공해 준 것을 갖고 2주간 하루 7시간씩 42곳의 초중고등학교를 방제하는 거예요. 드론을 날려서 직접. 예. 예. 그리고 우리 시는 소독약과 방역 여러 가지 물자들을 용품들을 지원해 주죠. 지원하고요. 이러니까 많은 학교들을 정말 그러네요. 그 효과적으로 사람이 손이 안 닿는 데까지 네. 방제를 할 수가 있었죠. 아마 이것 때문에 개학을 앞둔 그 부모님들에게는 많은 그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직접 소독하지 않으니까 그거에서도 좀 더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코로나19의 시장이 뭐 지난번 메르스도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수원시장 재직하시기 때문에 예. 그 위기를 겪으셨고 하지만 예. 코로나 때는 또 메르스 때와 다른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고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홍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가 10년 이제 삼선을 하고 있으니까 예, 10년째 시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스도 했었고 또 메르스도 했었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메르스 때 정말 치사율이 높다고 그래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 그때 이런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메르스 그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전국 최초로 메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 때 이런 것을 기록한 백서가 일성록이라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이름을 따서 메르스 일성록. 예. 이게 그 책이군요. 예. 2015년 5월에서 6월 그리고 7월까지 메르스 일성록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과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제도 개선 사항까지 다 담았습니다. 이게 어떤 뭐 매뉴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 책이 품귀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책은 못 드리고 그 USB에 담아가지고 네, 그 파일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정판이었을 테니까 예. 당시에 찍어낸 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총리께도 또 드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야전 사령부다. 지금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발생할 때는 국가가 다 못한다. 현장에서 지휘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당부를 드렸는데 얼마만큼 그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이런 현장에서 싸울 야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게 몇 가지 관련된 정책을 꼭 좀 실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확진 환자의 동선 공개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동선 공개와 관련된 권한은 역학조사관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학조사관이 우리 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125만이 되는 여기. 그러니까요. 2015년부터 이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들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그 이번에는 그 우한에서 다 감염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입국일부터 동선을 공개하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이 기준은 그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16명을 보면 그중에 상당수는 증상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전파를 해서 다른 확진자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런 감염 시점부터 해야지 증상 발현 시점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잠복기를 뭐 어느 정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밀접 접촉자에 대한 동선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확진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에 대한 관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분의 동선을 공개해도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검사자가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은 날은 300명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사를 하는 채취도 어렵지만 그것이 경기도에서 여태까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 곳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메르스 때 그나마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도에 있는 시도에 있는 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거 갖고 어림없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 처음에 5개 기관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갖고도 어림없다. 그랬더니 또 그 이후에 그 13개소가 더 확대가 됐어요. 민간 병원. 네. 수원에는 그 아주대병원과 빈센트병원 같은 것 해서 경기도 13개까지 돼 있는데 전 이건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수준과 대학에서도 그 생물과 관련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미생물과 관련된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의 연구소 같은 데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번에 봤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나오면 검사자가 올해 그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이제 2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패스트푸드에서 아이디어를 땐 드라이브스루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압병실이 사실 태부적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것이 그 우리 수원에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이 있는데 음압병실이 2개고 보조 음압병실 29개 합해야 31명의 환자밖에 못 받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도만 해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이 확대될 때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은 음압병실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 또 아까 수원 유스 호스텔 말씀드렸죠. 네네. 자가격리 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임시생활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네. 다른 기능으로 쓰다 유사시에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지금 그 이번에 수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니까 음압병실을 다 못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생활치료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을 일시 개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이런 것들을 임시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평소에 관리를 해놔야 된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네. 그 아마 일부는 지금 그 역학조사관 이런 것을 이번에는 그 감염법 3법 코로나 3법에 네.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뽑혀서 쓰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렇군요.